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토요타 이야기도 나와서요. 근데 제가 며칠 전인가요? 한 몇 주 됐나? GM 판매량 얘기할 때 토요타 판매량도 얘기를 했었죠. GM 좀 힘들긴 한데 토요타가 좀 그나마 덜 맞긴 했지만 다 그 반도체 위력은 쇼티지 위력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미 다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토요타가 내놓는 이제 플러그인 아니면 전기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댓글에도 토요타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죠. 워낙 큰 회사고 전통의 강자고 전통적으로 정말 전 세계 탑 레벨로 엄청나게 팔았으니까 저도 그 위력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나 토요타도 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제일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미국 시장에서 텍스 크레딧이 이제 조만간 토요타가 날아갑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이제 토요타도 조만간 발가벗고 뛰어야 됩니다. 이게 왜 날아가게 됐냐면 얘들이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날아간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조금이라는 게 꼭 전기차가 아니어도 그 배터리 사이즈입니다. 초기에 제정돼서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10kWh가 안 돼도 그러니까 좀 플러그인이 아니고 좀 작아도 고전에는 아마 이제 풀로는 안 주지만 조금씩 줬죠. 그 배터리 사이즈에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가 전기차를 판 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그 7,500불 중앙정부 텍스 크레딧이 이제 홀라당 조만간 날아갈 지경에 왔습니다. 작년까지 18만 3천 대를 팔았더라고요. 이거 좀 토요타가 배가 아플 수도 있는데 순수 전기차로 날려먹은 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누누이 얘기한 이거 법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로비랑 열심히 싸우고 있죠. 왜냐면 토요타랑 또 테슬라는 또 연합해가지고 노조 가입되면 더 주니 많이 이거 하지 말자.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아니다. 요거 주자. GM, 포드, 닛산은 연합해서 어떻게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금 얘기돼서 이거 된다. 작년에 했는데 제가 그때 예측했듯이 이거 가시밭길이라고 얘기를 했죠. 역시나 가시밭길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의 이해관계 그리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해서 자기 표를 얻어야 되는지 그 이해관계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있는 법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위주로 팔아서 아마 최초의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미국 내에서 이대로 팔다가는 아마 올해 10월이면은 이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팔면은 이제 딱 20만 대 딱 때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페이즈아웃 되죠. 그러니까 반토막 나죠. 반토막 나서 늦어도 올해면은 이제 토요타도 못 받습니다. 과연 진검승부를 해서 테슬라랑 이길 수 있을지 아니 이기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죠. 사실 선전할 수 있을지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First All Electric SUV가 이제 나오는데 42,000달러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풀로 보조금이 있고 42,000달러 정도면은 주정부 보조금도 받으니까 대략적으로 $10,000 깎는다고 하면은 진짜 저렴한 거죠. 옵션 넣고 해도 $30,000 중후반이면 살 테니까. 근데 그게 날라가면요 42,000달러에 저거를 사람들이 살까요? 라는 생각이 일단 가속력 그래 가속력 안 본다 쳐도요 주행거리가 지금 배터리가 70.4kWh인데 이 EPA 레이시 252마일이랍니다. 그리고 올휠은 좀 줄어서 228마일. 과연 그렇다고 테슬라만큼 주행 보조? 자율주행이 토요타가 그렇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이제 쉬운 싸움이 아니죠.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닌데 이제 올해 말이면은 토요타가 이제 겪을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가 이게 전혀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델 X랑 S는 별로 안 늘었네요. 아니면 줄었네요. 심지어 댓글에 있던 것 같은데 늘었습니다. 소폭 늘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 아주 땅을 치고 후회했죠. 수요가 저렇게 많은데 리프레시 한다고
예, 그런 영향도 있고 얘네 둘은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예, 모델 X 가격은 지금 너무 올라서 근데 오르기 전에도 비쌌습니다. 신기한 게 다시 보니까 여기 포르쉐 타이칸이 없는 게 신기하네요. 누락됐나요? 근데 많이는 그렇게 못 파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을 주고도 사람들이 테슬라를 산다라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차가 좋네 어쩌네 그래도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테슬라만 계속 잘 팔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테슬라가 자국 브랜드니까 그런 거는 예, 별로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는 자신들한테 좀 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 좋은 차가 잘 팔리는 상황인데 아니 심지어 한국 같으면은 난리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테슬라는 보조금도 안 받는데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대 아이오닉 5부터 이거 다 보조금 받고 뛰는데 심지어 메르세데스 EQS도 받는데 테슬라는 안 받고 이렇게 벌어지고 자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잘 팔린다라는 거는 예, 이건 상품성에 좀 물론 근데 또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의문이 이제 더 조사한 거는 이제 전 세계 판매량이죠. 같은 분기 판매량도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많은 리뷰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 있지를 않아서 그게 좀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또 체감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미묘한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아차 또 싶은 거는 미국에서야 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너무 막강한데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휴게소에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불편하죠. 휴게소에 이렇게 맛집도 있으면서 같이 충전하는 그 이점이 사라지면은 이게 아마 미국에서의 체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딱히 한국에 특화된 문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공통적인 거면 이제 제가 반론을 하지만 한국에 또 제한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미국 얘기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 잘 파는 거 좋지만 한국에서만 잘 팔아가지고는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도 우리는 팔아야 되고 특히 미국도 열심히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잘 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얘기도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마 중국 회사들의 좀 경쟁력도 좀 얘기할 거겠지만 중국 회사들이 아직 해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지만 역으로 우리가 또 중국에 팔기도 어려우면 결국 유럽하고 미국인데 많은 지금 뭐 한국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얘기하는 거 보면 그전에도 그랬지만 미국 시장이 아직 이제 개화기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때 들어와야 되고 아무래도 미국의 성장성이 더 좋은데 여기서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미국 시장을 제가 강조해서 물론 거기다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거고요. 월드 플러그인 비에이클 세일을 봐도 1등, 2등 테슬라 모델 Y, 모델 3입니다. 지난 1분기. 압도적입니다. 3위는 저 홍강민이 마실용. 그 다음 다 중국 회사 이제 플러그인입니다. 그 다음 ID4가 여기 와 있고요. 한 3만 대 못 팔았고요. 그 다음 BYD 이렇게 가다 현대 아이오닉.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 건 좀 늦어졌으니까 지금 3월달 판매량을 보니까 아이오닉 5가 한 10,000대 팔거든요. 기아 EV6가 여기 한 9,000대 왔는데 아마 두 모델을 각각 이제 달에 한 10,000대씩 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팔면 여기 모델 Y는 달에 전 세계적으로 92,221대로 팔았네요. 모델 3는 81,000대 좀 넘게 팔았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도대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갭이 줄질 않고 여기 다 대부분 중국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지금 점점 시장이 이렇게 양분화되는 수준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죠. 이 많은 차가 팔리는 이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품성이 제너럴리 좋으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리고 가격을 그렇게 올리는데도 지금 그래서 주문하면 2023년으로 일부 모델은 넘어가죠. 그 얘기도 했었고 이거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긴 하지만 이미 기사가 많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게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걱정이었는데 팬으로서는 자동차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게 좀 짜증나기도 하고, 하지만 주주로서 올리는 건 좋지만 이게 많이 팔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오더나 이런 걸 보면 뭐 다른 회사들이 영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테슬라가 눈치 봐서, 이건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려도 되겠다 싶으니까 올렸겠죠. 다른 상대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전 세계 판매량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차이가 명확하고, 그 외에는 중국 회사들이 이제 차지하는 이런 형태가 너무 공고히 되니까. 그리고 예전 댓글 보면은 현대가 유럽에 중점을 둔다 그러는데, 떡하니 모델 Y가 3위입니다. 그 탑10 베스트셀링 유로 27이라고 해서 유럽의 27개 마켓을 합친 겁니다. 3월달 보면은 레지스트레이션 보면 1등이 테슬라 모델 3입니다. 그리고 3위가 테슬라 모델 Y고요. 그중 BEV, 이제 전기차만 뽑으면 1등, 2등이 다 테슬라 모델 3 Y입니다. 예전에 이게 테슬라 모델 3만 있었을 때, 뭐 현대기아 합치니까 이게 되네. 생각보다 테슬라가 안 되네. 근데 이제 떡하니 모델 Y가 오니까 바로 그냥 여기 그냥 2등으로 들어왔죠. 거기다 이제 기가 베를린 돌죠. 유럽 본토에서 이제 차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회사들이 유럽에 좀 더 뭐 크레딧이 많고 뭐가, 그냥 상품성 차이가 오버롤리 해외에서 이 정도 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기차 비중은 지금 3월 보니까 점차 늘어서 이제 요 정도까지 왔고요. 그래도 여전히 내연기관이 참 57%나 판다라는 게 지금 한 22% 왔네요. 전기차. 확실히 유럽이 좀 더 앞서가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저항이 저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꾸준히 성장은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미국에서 좀 선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국 시장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영 다른 브랜드들. 참고로 이제 이걸 또 빼놓고 얘기했는데, 이제 토요타 다음에 날라갈 이제 보조금 없어질 브랜드가 이제 닛산이랑 포드도 곧 옵니다. 꾸준히 마개를 그래도 꾸역꾸역 팔아가지고 이제 날라갈 브랜드들이 많은데, 결과가 너무 빤히 보여서, 자, 그러면 중국에서 좀 셧다운된 거, 근데 역시 그 공장에서 먹고 자고, 그거 벌써 80% 넘게 복구했답니다. 빠릅니다. 빨라. 그리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막 돌던 얘기거든요. 미국 내. 심지어 공장도 가까이 있으니까 막 그냥 들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 프레몬트 공장 계속 확장한다. 이거 캐파를 올린다. 근데 10에서 한 20% 정도 올린다는 얘기가 이제 기사로 아예 나옵니다. 이거 전에 제가 미리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사로도 이렇게 나오고요.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놀라운 게, 다른 CEO들과 일론 머스크가 이게 진짜 다른 게, 기가 베를린이나 기가 텍사스 보십시오. 다른 회사 브랜드 CEO들은 우리 전기차 수십 종 내놓을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기가 상하이랑 프레몬트 이런 공장들로부터 우리가 배운 게 많은데, 빨리 램프업 하려면은 한 종만 그냥 하나만 냅다 대고 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만 집중적으로 모델 Y만 미친듯이 생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램프업 되면 그 다음 다른 모델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뭔가 좀 합리적이고 앞뒤가 맞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도 항상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든지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과대 포장하시는 게 있죠. 그리고 본인도 틀린다고 인플로이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틀렸을 때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게 좀 잡 시큐리티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게 좀 엔지니어링 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앞뒤 맞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설명.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려면 양산이 중요하니까 나 그냥 한 모델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위기에 좀 강한 편이고, 어떻게 하면 양산을 빨리 할지를 아는 브랜드입니다. 그거 수십 종 만드는 게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으니까 참 좋기도 하면서, 진짜 다른 브랜드들 정말로 이제는 보조금도 날아가고, 어제에 이어서 이건 얘기를 하질 않아서, 그리고 여전히 격차는 벌어지고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그런 어글리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씬이, 자동차 씬이 그런 마음에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참 대단합니다. 물론 완성도가 아마 떨어지겠죠? 이게 중국 얘기라서 저도 확답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립 모터라고 이거 찾아보니까 이런 조그만 차들 팔던 회사인데 아니 얘가 이제 갑자기 700km짜리 울트라롱 레인지라면서 CO1이라는 좀 많은 모델들을 이제 넣었습니다. 대형 세단이라든지 SUV 배터리 사이즈는 90kW 왔는데 CATL의 도움으로 셀2 셰시랍니다. 그냥 셰시에다 그냥 배터리를 때려 박는 이거 흡사 이거 테슬라의 스트럭처 배터리랑 비슷하죠. 물론 이제 완성도가 저는 좀 떨어질 거로 생각이 되지만 이 중국의 전기차의 이런 시도하는 면들들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형성돼서 이런 것들을 양산해보고 시장이 내놓고 반응도 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종의 혁신이죠. 이런 것도 진짜 대단하고 지금은 아마 정치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주변 국가들이랑 적이 너무 많죠. 중국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품들이 해외로 침투하기 어렵지만 언제까지 중국이 저렇게 가겠습니까? 결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은 탈글로벌라이제이션이지만 결국 인간은 서로 다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연결될 텐데 먼 훗날에는 이렇게 경쟁력을 쌓은 중국 제품들이 해외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참 이것도 깝깝한 거죠. 한국 기업이나 이런들이 경쟁력을 그동안 빨리 중국 회사들이 나오기까지는 꽤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빨리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은 자국 내 큰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나오는 상품성이 지금은 별로일지언정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라는 게 해서 시장을 나온다면 결국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배터리는 지금 CATL 보십시오 이거. LG랑 이제 막 1등을 다투네 그러는데 올해 1분기 점유율 CATL 35%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서 보면 LG가 2등을 했고요. 3위가 BYD고 4위가 파나소닉입니다. 테슬라는 CATL한테도 받고 LG한테도 받고 파나소닉한테도 받죠. BYD한테만 받으면 이제 4강을 다 받네요. 근데 진짜 이거 보면은 CATL 하나가 한국에 있는 기업을 다 합쳐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S볼트도 있고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일단 당장 배터리는 원자재 싸움이라서 돈 벌기 어려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도 배터리 만들죠. 그리고 폭스바겐도 배터리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에는 출자받아서 S볼트라는 큰 회사도 생기고 자동차 회사들은 여차하면 만들 것 같고 이거 배터리가 그러니까 빡빡하다라는 게 제 스탠스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만들었나 봤더니 33.3기가와트를 퍼스트 쿼터에 만들었네요. 이건 뭐 웬만한 기가팩토리급을 그냥 한 분기에 생산한 CATL도 물론 하이 에너지 덴시티가 좀 약하죠. 하이니켈 쪽이 LFP의 힘이지만 어쨌든 지금 테슬라도 LFP 대량 탑재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더 뛰어난 기술력을 진짜 전고체를 앞당기든지 힘들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여기도 진짜 빡빡합니다. 진짜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